최강 종목과 최강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 일어난 주요 이슈를 점검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고 최강 종목까지 선별해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매니저님 말대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인해서 시장이 불을 뿜어냈는데요. 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관련 효과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 어떻게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중장기적으로 좀 호재라고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매달 주식을 사실 테니까 뭐 큰 영향은 없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많이 쏠렸거든요. 그쵸. 근데 그 외의 업종들은 아직도 저렴한 주식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되 어제 너무 한 번에 화끈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긴장감을 가지면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종목과 이슈를 봐야 할까요? 규칙부터 살펴보시죠. 네, 목표 수익률에 따라서 1, 2, 3루타가 결정됩니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야구공이 1개씩 추가되는데 야구공 9개를 모으면 저희가 시청자 5분을 선정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어제 불같은 장이어서 오늘 목표 달성한 기업이 많은데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테스나,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모두 3루타를 달성했습니다. 이 기업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홀드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어제 장이 좋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 뚜껑은 열어봐야 되거든요. 오늘도 충분히 또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른 게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 조정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부분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매도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주가가 상승 추세가 있고 두산 테스나도 그렇고요. 한올 바이오파마도 전부 다 좀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네. 거의 뭐 상승봉의 이제 상단 부근에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수익 극대화를 한번 노려보자라는 전략으로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두산 테스나도 한번 볼게요. 네. 두산 테스나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앞으로 향후 좀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차량용 시스템 원칙으로 더 상승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어제 2차 전지주들이 랠리를 달려줬거든요. 자금 쏠림이 그쪽은 굉장히 강했는데 그 외의 업종들은 아직도 저렴한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관점으로는 저는 추가 상승 좀 충분히 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전방 사업이 너무 좋아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바이오도 궁금합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또 2차 전지 다음으로 공매도가 비중이 많은 업종이 바이오랑 제약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업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어제 봉을 보시면 종가 기준 최고가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어제 종근당의 기술 수출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좀 한국 바이오가 좀 다르다라고 느껴지는 게 기술 수출 소식이 점점 빨리빨리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와 관련돼서 제가 이따가 또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라서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기업 모두 더 가도 좋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최강 이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국내 기업의 수주 소식인데요. 기업의 실적에 기여하는 이 수주 소식은 언제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는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일단 어제 이제 배터리와 방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어요.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더 있었는데, 전일자에 워낙에 큰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어제는 이제 좀 약간, 전일자보다는 작은 뉴스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좋은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온이 폴스타에 이제, 배터리를 공급한다라는 공급 계약 수주를 밝혔고요. 2025년부터 폴스타 럭셔리 4도어 GT, 폴스타 5에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SK온이 공급 계약을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좀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오늘도 2차 전지주가 어떻게 될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 수급이 또 워낙에 중요한 업종이기 때문에 관련돼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주는 호재임이 확실하지만 네. 수주 규모에 따라서 좀 반응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수주 규모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을까요? SK온 같은 경우가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는 밝혔는데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상황의 수주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폴스타의 판매량으로 좀 추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기대는 가져볼 만한데 너무 이제 붕 뜨지는 말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SK온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수주 소식도 있다고요? 네, 다음 소식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미지는 방산 관련된 소식이에요. 그동안 이제 뭐 수출입은행의 이제 자본 한도 때문에 폴란드에 수출을 더 못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과 회의를 가졌다라는 소식이 어제 바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폴란드와 1차 이제 수출 계약했을 때가 17조 원 상당의 무기 수출 계약을 1차로 했거든요. 근데 2차 계약 예상 물량 같은 경우에는 30조 원에서 한 35조 원 정도 규모로 추산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폴란드가 이건 굉장히 또 장기적인 금액이기도 하고 한 번에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약 한 80%의 금융 지원을 좀 해달라. 그리고 차차 갚아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산이 좀 수주가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수은의 법정 한도가 15조이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시중은행과 회의를 해가지고 좀 이거를 좀 늘려보겠다라고 한 거고요. 법안도 지금 발의는 됐는데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앞으로 이거를 뭐 대출을 더 해주겠다, 참여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돼서 방산 관련주들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긍정적으로 잘 돼서 만약에 수출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뭐 30조 원 규모면 엄청나게 큰 규모거든요. 이전 1차를 했을 때 방산 관련주들 주가 상승률이 100%, 200%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에 2차가 된다면 굉장히 크게 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체크를 해볼 만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련주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관련주 확인해 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LIG 넥스원도 있는데 휴니드도 있네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네. 지난달에 엄청난 수익을 거뒀던 기업인데요. 이 네. 중에서 조금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딱 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가 확실히 뭐 만약에 2차 계약이 된다면 확실한 수주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휴니드라든가 빅텍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하시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면에서는 대형주가 좀 실질 수혜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방산 관련주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 주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인데요. 시장에 좋을 때 상승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데 네.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네, 이미지를 제가 한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의 다양성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닉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을 하고요. 국내 유일의 RF 필터 전문 파운드리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생소한 사업을 하고 있죠. 시장에 좀 다양성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월 9일 날 목요일 날 상장하는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컨택이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하고요. 위성 영상 수신 처리 분석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메가터치라는 기업도 신규 상장하는데 2차 전지와 반도체 공정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BI 매트릭스는 데이터 분석 지능화 솔루션, 그리고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문 기업이 이번 주에 상장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네요.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위성도 있고, 네, 이번 주에 상장한 기업들 시장이 좋은 만큼 관심 있게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최강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파로스 아이바이오 3루타 도전입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는 워낙에 큰 이슈들이 많고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뉴스보다는 저는 오늘 이 도전 종목이 굉장히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64억 건의 단백질 3차원 구조 그리고 화합물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임상이 성공을 할지 말지 그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합성생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바이오, 생명과학과 공학이 만나는 이제 그게 합성생물학이라고 보시면 좋은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양자, 분자 동력학을 통해 가지고 단백질이 앞으로 이렇게 결합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예측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발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임상 1상에 들어간 후보 물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약 개발 비용 80% 절감, 시간도 63% 절감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호주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2023년 혁신 기술을 도약하는 한국 바이오텍 기업으로 선정된 만큼 기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7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밖에 당장 넘어갈 수 있는 최강 종목은 어디서 만나볼 수 있을까요? 오늘 오후 5시 너튜브에 MBN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트에 있는 모든 종목이 최강 종목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강 종목이었습니다.